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저희 황경진 경매학원이 158기 첫 개강한 날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유료 회원만 공개로 봤는데, 비공개로 해서 봤는데, 오늘 특별히 첫 개강 공개 강좌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전국에 어느 분이라도 오셔가지고 쉽게 오늘 하루 강의를 좀 맛보기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50분 하고 10분 쉬고, 그래서 3시간 동안 지금부터 강의를 하는데,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도 이제 경공매에 정말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100세 시대 노후를 준비하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원에서 오늘 이제 첫 시도로 개강 첫날은 무료 특강을 하는 걸로 같이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고 다음에도 계속 그 첫날 개강일 때 무료로 해보는 걸로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안내장은 다시 보겠습니다. 자, 우리 화면을 한번 보면 되겠습니다. 화면이 잠깐만요. 자, 다시 조금 보겠습니다. 수강생들은 교재를 봐주십시오. 교재를 보면 됩니다. 화면이 곧 나오니까 교재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교재 첫 페이지 보시면요, 158기 자, 158기입니다. 158기 1회차인데 개강 첫날은 라이브 방송으로 진행한다고 지금 제가 이렇게 이제 공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우리 158기가 제가 지금 학원을 여기서 한 지가 지금 14년째, 이제 만 14년이 지나고 15년이 지금 이제 되고 있는 이런 순간입니다. 지금. 그래서 많이 했죠. 했고, 수강생도 많이 배출됐고, 경공매계에 정말 그 정도를 걷도록 많이 그 강의를 했고요. 그리고 개강은 오늘은 이제 158기인데 11월 6일부터 한 2달간 강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강의는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이 동시에 됩니다. 그래서 온라인 반들은 이제 매주 하여튼 온라인 오프라인은 월목 이틀간 강의를 하고요. 여기에 지금 왼쪽에 보면 1부가 있죠. 11월 6일부터 8일간. 2부가 오른쪽 보면은 12월 4일부터 12월 28일까지 이렇게 해서 16일간 48시간 강의가 되겠습니다. 되는데 올해 158부터 바꾼 것은 변경된 것은 온라인을 듣든지 오프라인 듣든지 중복 듣든지 본인이 알아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되겠는데, 원장님 여기 이상하다. 화면에 지장이 없는데 그렇네요. 자, 일단 그 교재를 보시죠. 교재를 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단기반은 2개월 과정, 2개월 과정이고, 이 빨간 적시어는 장기반은 1년 과정입니다. 1년 평생해온 과정이고요. 그래서 지금 단기반 2개월 하시는 분들은 주로 1년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실 2개월 배우고 경매를 다 배웠다 하기는 좀 어렵죠. 어려워가지고 여러분들이 장기반을 해서 평생회원으로 등록을 하시면 좋겠다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공매 물건을 수시로 추천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강의 시간에 많이 해주고 있고, 교재는 이제 그동안에 제가 만드는 책이 17권입니다. 발간된 책이 17권 중에서 좋은 교재하고, 그 다음에 현재 움직이는 경공매 물건을 이제 여러분한테 이제 추천해서 많이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경남은행 신한은행 지점장 출신이고 경매 전문가고, 여신관리부에서 한 7년 강의를 근무를 한 것이 이제 이 경매 학원을 오픈하게 된 그런 큰 중요한 계기가 되었고요. 저는 특히 한국공인중개사 협회가 있습니다. 이게 매수신청 대리 입찰된 강의를 16년간 했습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 전국, 특히 저는 경남지부죠. 경남지부의 항공업협회에 매수신청 교육을 16년간 했고요. 창신대학에 3년, 경남대학원에 7년, 이래서 학부 과정에 한 10년 정도 출강이 됐습니다. 됐고, 그 다음에 그 경남대
법학과의 부동산법 전공으로 박사과정을 졸업하고 박사학위를 이제 취득했는데요. 박사학위 논문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MPL 논문이 되겠습니다. MPL 논문이 되겠고, 석사 논문은 이제 경공매 제도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이기 때문에 우리 학원은 특히 이 공매에 대해서 많이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의는 경매가 한 70%, 공매가 한 30% 아마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석사 논문의 경공매 문제점 개선 방안에 대해서 많이 제가 연구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우리 학원에서 수강하면 제일 좋은 것은 공매를, 정통적인 공매를 배울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기대를 가지고 수강하시면은 아마 좋은 실적이 아마 나올 겁니다. 자, 한 페이지 넘겨보겠습니다. 2페이지, 자, 한 장 넘겼습니다. 교재는, 교재 갖고 오신 분은 한 번 넘겼어요. 그래서 이제 교재는 제가 1집에서 5집, 이렇게 해서 이제 발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6, 7, 8집, 이렇게 발행을 했고, 그 다음에 상중학원을 또 3권을 세트해서 발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ABC, 이렇게 해서 세트를 해서 발간하고 있고, 1년 수강하시는 분은 요 ABC건, 요 3권을, 이게 이제, 건당은 10만이고, 3권은 21만인데, 요거를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자, 그래서 그 내용, 상세한 내용은 3번에 있습니다. 3번에 있으니까, 1집에서 8집까지, 상화건, ABC건, 요거는 이제 상세한 내용은 그냥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강의한 거를 잘 잘라서 재편집을 해서 올린 동영상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봅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강의가 시작되겠습니다. 4번에 보시면은 지금 평균 퇴직 연령이 50.5세에 불과하다. 이게 지금 한국경제인연합회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어제 발표했어요. 발표인데 평균 50.5세인데 우리 강창희 대표님은 51.7세로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그래서 보통 하면 50세, 51세 되면은 거의 퇴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은행 지점장들은 만 55세까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매 퇴직을 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50세 퇴직해서 나머지 지금 100세씩 살아야 되는데, 나머지 50년을 어떻게 사느냐. 이거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고민을 해 보셔야 된다. 그죠? 자, 그 다음 봅니다. 한 장 넘겼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부동산 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는데, 저 지도 교수님께서 항상 이런 말씀하십니다. 부동산을 모르면은 한국에서는 3대가 어렵더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부동산을 참 좀 알아야 되는데, 정통으로 알려면은 이제 물론 공인중개사 시험을 쳐서 부동산에 접근하신 분도 있겠지만은, 정통으로 아시려면은 경공매를 배우시면은 정말 끝까지 부동산의 처음 ABC부터 Z까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알 수가 있고, 그래서 경공매를 배워야 되겠다, 이렇게 싶고, 조금 다시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경제적인 자유인이 빨리 돼야 되는데,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직장 생활을 신한은행, 원래 조은에 입행해서 신한은행 34년을 은행 생활을 했는데, 이 경제적 자유인 되는 게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경공매를 잘 하시면은 여러분이 이제 빨리, 동기생보다는 10년 내지 한 20년은 당길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제적 자유를 원한다 하면은 경공매 시장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5번에 보니까 우리 학원의 수강생의 목표는 뭐냐? 목표는 뭐냐니까 지금 경공매를 잘 배워서 100세 시대 노후를 준비를 잘하자. 이게 이제 목표죠. 그 다음에 1인당 월 500만원, 자, 부부입니다. 1인당 월 500만원 이상 연금을 받아서 은퇴 기족청이 되자. 자, 이게 이제 우리 학원의 수강생들의 목표고, 제가 강의하는 내용도 주로 여기에 이제 초점을 연금 쪽에서, 부동산 연금 쪽을 많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있고, 엊그제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요 놓은 자료입니다. 자료인데 국민연금에 대해서 지금 좀 언급이 나왔는데, 이 개선을 어떻게 하느냐 나왔는데, 눈에 띄는 것은 정부가 직업을 보장했다. 그래서 현행은 국민연금은 법적 보장 문구가 없어가지고 젊은 층이 특히 2030, 40세대에서 연금에 불신, 불안감 받고 있더라. 이것을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는 법적으로 명문화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기존 받는 사람들도 좋고 지금 이제 젊은 세대 30, 40 세대에서도 가입하는 층도 아마 정말 지금은 뭐 내가 받을 수 있을까? 내가 노후에 국민연금을 넣어가지고 내가 과연 수령할 수 있을까? 이게 굉장히 의문점인데 이거를 법적으로 보장을 하겠대요. 명문화시키겠다. 법령에다가 명문화시켜서 앞으로 하겠다. 이렇게 이제 가닥을 잡았습니다. 잡아가기 때문에 아마 곧 추진될 걸 보여주고요. 여러분들도 이제 기대를 하시고 연금 받으신 분들은 뭐 걱정하시지 마시고 또 넣는 신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부에서 직업을 보장한다니까 적극적으로 가입을 해서 연금에 확신을 가지면 좋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국민연금은 이렇게 이제 지금 법적으로 보장한다고 하고요. 주택연금은 만 55세가 되면은 주택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 주택, 그 다음에 아파트, 빌라는 당연하죠. 그 다음에 오늘 사례 놓는데 주거용 오피스텔도 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또 노인복지주택도 되고요. 근린상가, 다가구 주택도 주택연금에 여러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다가구 주택 같은 이런 거죠. 보통 보면 한 7억짜리를 우리가 한 4억쯤을 삽니다. 낙찰을 4억 받으면은 낙찰받아고 7억에 주택연금을 받고, 낙찰가가 아니고 감정가인 7억의 주택연금을 받고, 또 전세는 안 되겠지만은 월세는 무한대로 부수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주택연금을 7억에 받고 월세 수입을 다가구주택이니까 그게 뭐 봐주고, 또 근린주택도 마찬가지죠. 상가주택도 예로 1, 2층 상가다, 그 다음에 뭐 3, 4층이 주택이다 그러면 4층에 내가 살면서 1, 2층 상가의 월세를 받고 3층도 원룸의 월세를 받고 4층은 내가 무료로 구조하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주택연금에도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시고요. 또 이게 10월달 또 바뀌었죠. 지난달에 바뀌었습니다. 뭐 바뀌었습니까? 공시가격이 9억인데 12억으로 상향조 됐어요. 상향조정 됐기 때문에 공시가 12억 같으면은 3억이 올랐는데 아마 시세로는 한 17, 8억 뭐 정도까지는 주택연금 받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을 겁니다. 그러면 30억짜리는 주택연금 가입하면 안 되느냐? 되긴 됩니다. 되는데 12억만 치주니까 좀 손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입을 잘 안 하겠지만은 일단은 자, 요번 달에 바뀐 게 뭐라고요? 공시가격이 얼마에서 바뀌었다고요? 9억에서 3억 돼가지고 3억 돼서 12억으로 지금 10월 12일 날 2023년 10월 12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택연금의 가입 한도가 좀 늘어졌고요. 자, 농지연금은 제가 강의를 해보니까 농지연금이 제일 좋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좀 크게 해볼까요? 3억을 가지고 투자를 해가지고 퇴직금 3억을 투자를 해가지고 상가를 사가지고 평생 배우자까지 300만원 월세를 받을 수 있다 없다? 불가능합니다. 제가 볼 때는 3억 가지고 300만원 월세 받는다. 그거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예로 10억짜리 상가를 샀다. 대출을 5억을 받았다. 그러면 대출 5억이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뭐 6%인데 6% 같으면은 월 한 보통 1억에 한 40만원? 30만원이거든요. 지금 40만원 내야 되겠네. 그럼 뭐 거의 한 200만원 내야 되는데 그거 쉽지 않습니다. 200만원, 300만원 월세 받기도 힘들지만은 대출자 주고 나면은 실제 남는 게 별로 없어요. 자, 그러면은 농지연금 어떠느냐? 제가 보니까, 강의를 해보니까요. 9억짜리 농지는 3억에 낙찰받을 수 있어요. 3억에. 자, 3억 낙찰받으면은 여러분들이, 얼마를 받을 수 있냐? 3억 낙찰받으면은, 3억에 낙찰받으면은 2년 지나야 됩니다. 지금은, 2년 지나고, 또 나이가 60세 넘어야 됩니다. 넘으면은, 3억을 짜리를 낙찰을 받으면요. 9억 정도 되면은 월 3억 받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럼 내만 받느냐? 그거 아닙니다. 내가 만약에, 보통 남편이 뭐 일찍 조기 사망하는데 남편이 사망해도 배우자가 120살까지 살아도 10원도 안 빼고 300만원을 지급한다. 연금으로. 그겁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은 3억은 비싸다. 좀 높으니까 1억짜리 농지가 많습니다. 3억짜리가 1억 낙찰 받는 게 많아요. 지금 보니까. 그럼 1억에 받으면은 내 돈 2천만원만 있으면은 8천만원은 대출을 받아서 여러분이 취득할 수 있어요. 3억짜리 농지를 2천만원 가지고.
2천만 원 가지고 3억짜리 농지를 낙찰을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1억에 낙찰 받아서 대출을 8천 받고 내 돈 2천원 들어가고, 자, 그 정도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한 5년 지나면요 3억짜리가 보통 한 4억 5억 원대가 있습니다. 5년 지나면은 잘하면은 거의 배대죠. 그래가지고 이제 연금을 여러분들이 60세만 되면은 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받을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농지연금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요. 특히 농촌에 지금 농지를 가지고 계신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집안에. 그거를 자식들한테 뭐, 야, 자식들아, 월세 저렇게 매달 좀 엄마 아빠 돈 좀 보내라, 이렇게 해서 구걸하지 마시고 농지연금을 맡기시면 좋습니다. 주택도 마찬가지. 주택도 그래요. 나 주택이 여러 5억짜리 15 아파트 있어요.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100세까지 살 건데 자식들 물려줘도 자식이 집사입니다. 집사. 물려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연금을 맡기셔가지고 하는 게 좋지. 주택이 뻔히 아파트 있으면서 자식들한테 50만원씩 두 명한테 100만원씩 매달 내라. 뭐 한 두 달은 들어오겠죠. 들어오는데 두 달 넘어가면은 자식들의 배우자가 틉니다. 그죠? 싫어해요. 그래서 오히려 주택은 맡기고 깨끗하게 맡기고 매달 정부로부터 배우자 사망할 때까지 주택임금도 10원도 안 빼죠. 10원도 안 빼고 줍니다. 보통 뭐 5억, 10억 되면은 5억 되면은 한 100억만 원 정도, 10억 되면은 뭐 한 100, 200, 뭐 4, 50만 원, 막 그 정도는 받을 겁니다. 내가 볼 때는 그 정도 받을 건데, 주택연금, 농지연금. 자, 산지연금은 요거는 이제 예로 10억짜리 산을 잘 사가지고 내가 2억에 사가지고 맡기면은, 산림청에 맡기면은 현찰을 4억 줍니다. 4억 주고 나머지 6억은 63만원 곱하기 120만원 63만원 곱하기 10년이니까 120개월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120개월을. 그래서 산지연금은 이제 조금 접근하기가 여러분들 제가 보니까 좀 힘든데, 제일 쉬운 것이 농지연금, 그 다음에 주택연금, 그 다음에 산지연금입니다. 자, 이제 그건 다시 설명드릴게요. 다음에 조용할 때 또 상시에 들어갈 겁니다. 그럼 상가연금. 상가도 하나 좋은 거 낙찰 받으셔가지고 이제 연금을 받으면 되는데, 상가도 좀 무리수가 많죠. 지금 많은데, 저도 이제 은행 지인한테 되었으니까 가끔 이제 후배 지점장이 전화가 옵니다. 저 상가 10억짜리, 지금 내 퇴직금 5억하고 대출 5억을 받아서 뭐 상가를 분양을 받고 싶다. 제가 걷고 말리거든요. 참나무가 참아라, 뭐 참아야 됩니까? 분양을 받아야 됩니까? 참으면 되는데 또 분양을 받아요. 받는 사람은 차 큰일 납니다. 큰일 나는데 결국 10억 주고 사본들 임대 나면요, 보증금 2천에 월세 120 받습니다. 120 받으면은 대출 5억에 이자 내기도 급해요. 자기 5억 들어간 건 무시하고. 자, 그러다가 1년 지나면은 공실 됩니다. 공실 되면 또 어떡하냐? 그럼 먼저 관리비만 계속 내는 거죠. 대출을 내고. 그래 한 3년 4년 넣어보세요. 넣다 보면은 저한테 옵니다. 뭐라고? 선배 지점장님, 요거 명의만 가져가서 했으면 넘어가주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대출이라 내고 관리비 내고 3, 4년 동안 지고 있으니까 이게 별 돈이 안 되거든요. 그렇게는 명의라도 대출 5억 안고 그거 가져갈 사람 있으면은 넘겨주겠다. 그럼 자기 퇴직금 5억 받은 거는 그냥 낙동강 오래 할 됩니다. 그래서 상가 분양 받는 거는 조심하셔야 되고, 경매에서는 보통 막 10억짜리를 한 3, 4억 받으니까 어느 정도 괜찮아요. 괜찮은데 분양 받는 거는 상가는 상당히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돼요. 특히 수익형 상가 같은 거 조심해야 됩니다. 자, 더 좋은 것은 평생현역이 중요합니다. 평생현역이. 근로소득이 여러분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 원장님은 어떻습니까? 지금 유튜브로 하니까 팔로우가 한 4만 5천 명 되고 친구가 그리 많으니까 저는 뭐 걱정할 게 없는 것 같아요. 뭐 명예퇴직도 없고 건강만 허락하면, 지난주에 중국의 그 악산인 황산, 숭산, 운대산 3개 산을 4박 5일로 정복하고 왔습니다. 다 소화시켜 왔어요. 그래서 우리 수강생들 물어보니까 원장님 한 5년 강의 돼야 되겠지 않습니까? 5년은 뭡니까? 10년 돼도 아무 문제 없겠습니다. 3개 산을 다 하고 화산, 숭산, 중국의 그 악산을 운대산까지 3개를 다 돌파하고 왔으니까 뭐 10년까지는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을 만나는 거는 앞으로 한 10년까지는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생했냐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아마 1월달 되면은 유튜브 제작 과정, 동영상 제작 과정에 김유수 교수를 초청해서 제가 특강을 좀 펼치랍니다. 뭐 그때 많이 좀 참석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6번 봅니다. 부동산을 모르면은 3대가 어렵다. 참, 그죠? 여러분 부동산 아셔야 되겠고, 배우면은 끝이 없고, 아는 만큼 보인다. 그죠?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 여러분 지금 제일 빠른 때예요. 지금입니다. 지금. 물 들어올 때 노를 져라. 지금이 이제 경매 밑에 보면은 김기원 리치고 대표가 나옵니다. 노는데 앞으로 3년 동안의 경매 황금 시대가 온다. 그래서 2024년, 5년, 6년이 경매의 이 황금 시대 온대요. 리치고 대표 유명하신 분입니다. 아주 유명하신 분이에요. 김기현 대표가 빅데이터를 가지고 강의하시는 분인데 앞으로 3년 동안은 경매의 황금 시대 온다. 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물 들어올 때 노를 잘 들어줘야 되겠고 지금부터 부지런히 경공매를 배워 놓으면은 좋은 기회가 많이 온다. 자, 사부님을 뛰어넘자. 우리 청주를 많이 들었죠. 사부님을 뛰어넘자. 그래서 우리 수강생들 중에서 보면은 야간반에 한 3년 다니는 수강생이 있었는데 제가 석사 들어가라. 그리고 경남대학원에 석사 입문했어요. 또 마쳤어요. 바로 박사 또 신청해라. 박사 과정을. 또 신청했어요. 또 신청해갖고 또 됐어요. 박사기를 또 취득했어요. 작년 봄에. 그런 수강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원에 오시면은 제가 석박사 만들고 책 만들고 하는 데는 제가 많이 도와드립니다. 도와드리니까 오시면은 하여튼 저를 뛰어넘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배우셔가지고 저하고 같이 놀고 이러면 안 되고 저보다 한 수 위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얼마든지 지원해 드립니다. 두 위가 베스트.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7번에 보니까 우리 김기원 데이터에 김기원 리치고 사이트가 아주 유명합니다.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여기 보면은 이 리치고라고 해요. 리치고 김기원 대표가 있어요. 리치고 김기원의 빅데이터 부동산 리치고 또 이 사이트가 있습니다. 리치고라는 사이트가 우리 아파트 같은 거 있죠. 리치고 하고 많이 이 빅데이터에서 많이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리치고라고 들어가면요 이 사이트가 아주 유명한 사이트입니다. 유명한 사이트. 자, 이 리치고 여기 말고 리치고 말고 자, 여기 가면은 경매까지 여기 지금 보면은 경매까지 지금 여기 다 지금 경매 매물까지도 지금 어느 정도 알리고 있습니다. 경매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경매 물건이 여기 보면은 어느 정도 데이터를 주고 있어요. 주고 있는데 지금 이제 빅데이터에서는 리치고가 상당히 알아주는 이 사이트입니다. 이거는 다음에 여러분 한번 들어가서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자, 하여튼 김기원 대표가 엊그제 유튜브에 나와서 한 이야기가 3년 동안 내년 2024년 5년 6년 3년 동안의 경매 황금시대다. 왜냐 그러면은 여러분이 작년 재작년 꼭지점에서 최고점에 산 아파트들이 많습니다. 그거는 전부 다 경매 물건입니다. 제가 볼 때는 소화를 자기가 능력이 없으면은 그거는 다 경매를 넣어야 되는 물건밖에 안 됩니다. 능력이 안 되면.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꼭지점에 B2하고 연끌한 사람들의 그 매입한 아파트, 다세대 빌라 뭐 등등 옵스텔 이것들은 대부분 다 경매로 소화될 거다. 그래서 3년 동안 앞으로 이제 경매의 황금 시대가 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20% 빠진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20, 30% 좀 더 빠져야 되겠나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앞으로 더 힘든 시기가 또 뭐냐 하면은 고금리가 유지될 거다. 그래서 그 B2조, 연끌족들은 버티기가 상당히 힘들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이제 신문에도 보면은 지금 대출금리 도미노 현상이 났는데 최고 금리는 7% 넘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신규로는 우리 수강생 보니까 아파트 낙찰받고 그제 그 신탁 공매 낙찰받았어요. 수강생이 받아갖고 여러 사억짜리 여기 받았어요. 신탁 공매 수익이하고 받아가지고 수입에서 80% 1억 6천인데요. 1억 6천. 그 자기가 마이너스 통장을 3천에서 이제 도전한 건데 조금 돈이 모자라. 그래서 85%에더라. 15%는 지금 넣고 이렇게 지금 오늘 대출 기피한 날입니다. 좀 있으면 11시 후에 기피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4억짜리를 우리가 신탁 공매에서 2억에 낙찰받습니다. 2억에
우리 오늘 교재 나중에 설명드릴 겁니다. 받아가지고 그 대출을 80% 지금 이야기돼 가지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11시에 대출 기피한대요. 그래서 돈이 좀 모자란다 해서 이야기해라. 85% 해라. 사업자리를 대출을 그럼 2억 낙찰 받았는데 만약에 80% 같으면 얼마인데 말이죠? 1억 6천이죠. 그럼 85%면 85% 사업자리 80% 5% 그럼 지금 얼마 안 들어가죠? 그죠? 2억이 낙찰 받았으니까 2억 안 되게 낙찰 받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문제는 금리는 보통 보니까 지금 우리 수학생들은 아파트 낙찰 받고 상담사 명함을 받아가지고 연결하는 금리는 4.78%. 저게 4.7 이야기 나왔죠? 4.7? 4.7. 트리비안 낙찰 받으면 수학생 보기에는 4.7% 정도. 신규 금리는 4.7. 자, 그렇습니다. 그럼 수협은 조금 더 비싸겠죠? 거기서 조금 더 비쌀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출 금리가 높으신 분들은, 요거를 앱으로 신청해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금리 인하 요구권이죠. 금리 인하 요구권, 요걸 신청하세요. 하시면은 담은 0.24 이렇게 이제 막 인하가 됩니다. 수용률은 26% 그러니까 4명 중 1명이 수용되는데 한 0.24면은 그것도 작진 않습니다. 그죠? 0.24% 정도는 이제 인하가 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 지금 이제 금리가 상당히 이제 자 9번 봅니다. 9번을 보니까 2024년도에도 고금리는 유지되지 않느냐. 지금 이렇게 해석합니다. 2024년도에도 고금리. 그래서 고금리가 내년에도 아마 2, 3년 정도 유지될 걸로 대부분 그렇게 전망합니다. 지금 하나은행의 그 금융연구소에서 부동산 전망을 보니까 내년에도 고금리는 유지된다니까 여러분들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부채가 많으신 분들은 제가 만나거든요. 만났는데 아주 고민스럽대요. 부채가. 금리가 예로 모텔 같으면은 뭐 한 달에 대출이자 뭐 빌려가지고 1200 내던 것이 지금은 2200 내라. 즉 그렇습니다. 거의 배 내라. 배 정도. 그렇게 나오니까 부담스럽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에 보니까요. 스트레스 DSR. 지금은 우리가 가계부채가 지금 세계 탑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래가지고, 정부에서도 고민하고 있고요. 우리 IMF에서도 대한민국을 이 세계적으로 이 가계부채가 굉장히 높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GDP를 오버해요. 우리가 1년 GDP를 가계부채가 오버하기 때문에, 스트레스 DSR 해가지고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인데 이거를 더 좀 줄이겠다는 합니다. 조금 더 그런 거는 대출을 좀 더 줄이겠다는 합니다. 가계대출은. 그러면은 이제 지금 보면은 이 대통령실까지 나서가지고 가계대출을 경고합니다. DSR 강화를 시키겠다. 총량 규제 카드를 만작하는 이야기는 대출을 좀 줄이겠다는 합니다. 그럼 우리 대출 중에서는요, 사업자 대출이고 가계대출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가계대출은 예를 들었습니다. 아파트를 예로 5억짜리를 한 3억 전 받았어요. 대출 받으러 가면은 나는 전업주부입니다. 그럼 물어보면은 전업주부니까 직업이 있습니까? 소득이 있습니까? 따진다, 그죠? 따지는데 1억을 넘어가면은 DSR 해가지고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 해가지고 따집니다. 소득이 없어서 조금 1억 초과는 어렵습니다. 1억까지는 가능한데 어렵다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카드, 뭐, 신용카드, 역산 쓴 거, 뭐, 이거 다 계산하겠지만은, 우리가 보통 세금 줄이려고 뭐 한다고 했죠, 전에? 매매 사업자 등록 한다겠죠? 등록하면은 사업자 등록, 매매 사업자도 사업자 등록증이 나오거든요. 사업자 등록증 있는 사람은 사업자 대출입니다. 가계 대출 아니에요. 그럼 사업자 대출은 정부에서 그렇게 규제를 안 합니다. 사업자한테 대출을 쪼아가지고 뭐, 경제를 어렵게 만든다. 그러니 힘드니까 사업자 대출을 신청하면은 좋습니다. 그래서 좀 이따 설명드리는, 매매 사업자, 부동산 매매 사업자 등록을 해서 사업자 대출하면은 은행 직원이 딱 차고에서 대출 받아왔습니다. 그러면 전업주부입니다 하지 마시고 나는 사업자 등록증이 있습니다. 등록증. 매매 사업자 등록증도 내나 사업자 대출이 나갑니다. 나가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하다 안 합니다. 자, 그렇게 이제 잘못됐고요. 자, 그 다음 봅니다. 대출 상담사가 뭡니까? 대출 상담사. 뭐예요? 대출 상담사는 이 이제 수강생이 지금 보니까 주로 대구, 창원 그런 거 보니까 주로 어디서 받았겠습니까? 이거는 창원지방법원 앞에서 받은 이 명함입니다. 그죠? 창원지방법원 앞에서
경북, 대구 그런 게 뭐겠나. 예를 들면은 요거는 창원지방법원 앞에서 받은 이 낙찰받고 받은 명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출 상담사는 저도 퇴직하고 대출 상담사를 신안에 한 1년 했어요. 처음에 퇴직해가지고 지금은 은행 지명 퇴직하면은 감사로 2년 줬어요. 감사 2년. 2년을 줬는데 저는 이제 바로 퇴직을 하고 여기서 오픈했기 때문에 학원을 또 오픈했기 때문에 그때 이제 대출 상담사로 했는데 신한은에서도 뭐 조금 확대하려다가 안 하더라고요. 안 하고 지금은 주로 이제 농협, 그 다음에 농협은 별도 법인이 있어서 거기서 이제 대출 상담사를 이렇게 키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 신협, 수협, 새마을금고 이런 데는 서로 계약을 맺어가지고 여러 공인중개사가 손님을 데려가서 대출을 받게 주면은 1억에 한 20만 줍니다. 20만 원. 그러면 2억을 받기면 40만 원. 그죠?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도 이제 등록해갖고 뭐 신협이나 수협이나 이런데 등록해가지고 수수료를 받는 겁니다. 받는 건데 대출 상담사는 이 직업이 뭐 보험 설계사하고 좀 비슷한 이런 성격이 있지만은 은행에서는 지금 비대면 계좌로 은행 점포가 많이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은 늘려야 되고 점포는 줄이고 이러니까 대출을 증가하려고 하면은 대출 상담사 힘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신한에 진료할 때는 대출 상담사가 굉장히 돈을 많이 받아갔습니다. 저는 근무할 때 2,000건을 낙찰받은 거를 대출해 줬거든요. 은행 대출에 있는 거 쉽다 생각합니까, 여러분들? 담보 잡고 대출하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돈 빌리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정말 면밀히 보고 이거 뛸 돈이냐, 어디까지 해줘야 되느냐, 이 점을 잘 쳐야 돼요. 그래서 한 2,000건을 아마 전국에서 제처럼 아마 대출을 경락잔금 대출인 사람은 제가 지금도 생각합니다. 랭킹 전국 1위라 생각합니다. 내 벽을 넘어오지는 못했을 겁니다. 유치권 신고된 것도 대출이 다 나갔으니까. 그죠? 대한민국 유치권 신고된 거는 다 저한테 옵니다. 오면 제가 소화 다 시키거든요. 그 정도 대출을 막 평잔을 한 800억 정도 올렸으니까 2,000건 넘게 취급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 은행에 이제 대출 상담사로 이게 많이 대출을 권유해주고 수수료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 잘 친하면은 좋은 점은 보통 낙찰 받으면 오죠, 그죠? 보통 받으면은 이제 명함을 줍니다.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금리나 한도나 따져가지고 어려운 거를 잘 해결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출 상담사하고 친할 필요가 있습니다. 있고 이야기를 잘하면은 몸풀 대출도 됩니다. 신탁 대출도 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지분이나 뭐 이상한 것들 특수개미에서 나온 것도 취급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지나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법원에 가서 낙찰 받고 전국 법원에서 수강생들이 온라인반이 뭐 전국에 깔려 있으니까 낙찰 받으시고 명함을 받으시면은 이렇게 차곡하게 쌓아가지고 사진을 잘 찍어서 저한테 카톡을 보내주시면은 제가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낙찰 받고 명함 받으면 어쩐다고요?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이거를 제가 이제 세트 해가지고 물론 우리 학원 홈페이지에 160의 엑셀 파일을 만들어 붙여놨지만은 계속 교체가 되고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낙찰 받고 명함을 받으면은 사진을 찍어서 원장님 카톡에 보낸다 할 수 있겠죠? 어려운 거 없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12번 보니까 국내 최초로 우리 계획도시가 우리 창원시입니다. 창원시. 이 지구 단위 계획을 확 푼대요. 근데 엊그제 이제 이렇게 막 이 기사 크게 나왔어요. 지구 단위 계획을 지금 이렇게 이제 풀겠다 이렇게 나오는 내용을 보니까 이래요. 명서지구, 주택지구든요. 여기 명서지구가 여기 보면은 여기 이제 지금 경매에서 명서지구 제가 하나 내어놨는데 제1종 전용 주거지입니다. 자, 이래가지고 창원에서는 이게 건축이 잘 안 돼요. 이게 창원시 성산군대 여 보면은 제1종 전용 주거지입니다. 여기에 있어가지고 요런 데에 커피점도 할 수가 없어요. 알겠어요? 신마산. 옛날에 마산하고 창원이 진해가 합쳐졌는데 마산은 또 되는데 창원은 안 돼요. 지구단위 계획을 다 묶어가지고 딱 니는 뭐 해라 딱 답을 주놨어요. 이 계획도시 만들 때. 그래서 여기서는 안 되는데 요거를 풀겠다. 어떻게 푸느냐. 명서지구 일종 전용을 이게 제1종 전용 주거지역을 제1종 일반 주거지로 바꾼다. 이거는 상당히 상향이 되는 거거든요. 상향이 되면은 청수도 2층까지 못하는 것을 3층까지 풀어주겠다. 그 다음에 10층 이내 아파트도 개발하겠다. 그 명서지구에서는
아파트를 막 지달라고 난리거든요. 앞에 그 앞동네에서 크게 아파트 뭐 대단히 떴으니까 거느려진다 이래가지고 아파트인데 지금 1종으로 바꿔준다. 자, 그 다음에 준주거 지역은 용적률을 360에서 500%를 완한다. 그럼 이거는 땅가의 사람은 좋습니까, 나쁩니까? 이 좋은 거죠. 건물이 예를 들면 도청 앞에 그 2층짜리 그 상가들 많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500% 정도까지 용적률 주겠다. 더 지불한다. 그러면 지금 창원은 땅가의 사람이 도움이 될까 안 될까? 되죠. 예를 들어 땅값이 10조다 하면은 10 한 5조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요 땅 효과가. 그래서 땅가의 사람들, 주택도 마찬가지죠. 주택을 땅을 지고 있다든지 땅 면적이 넓은 사람들은 지금 상당한 혜택을 볼 거야. 그거 전화 왔어요. 내가 그거는 이제 푸주업은 준주거지거든요. 아이고, 그거는 덕 보겠다. 용적률이 300에서 500불까지 풀고, 거기에는 이제 오피스텔도 직구를 해주겠다. 이렇게 막 답이 나오니까 상당히 좋아지고, 국제 사격장 있죠, 저게. 거기에는 숙박시설까지 허용하겠다. 지금 이렇게 막 얘기 나왔어요. 그래서 요런 게 뜨면은, 그래, 이러면 안 되고, 요런 물건을 찾아서, 이게 이제 전에는 커피를 못했는데, 여기, 자, 요 그림 봅니다. 이거는 뭐, 이거는 뭡니까, 지금? 청시가 뭐고, 빵시가 뭐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실전 사례로 몇 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주택이죠. 주택이하고 창원시의 주택인데, 한 분 떨어졌다, 이 말이죠. 자, 뭐, 그냥 간단히 보겠습니다. 2023에 101239. (101239를) 자 보겠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자, 화면 조금 보세요. 좀 큰일 났네. 오늘 좀 참으세요. 보이는 대로. 자, 이거 보니까 그게 와 안 주죠. 자, 봅니다. 창원의 주택인데 땅이 72평이고 건물이 75평이다. 자, 요런 것들이 창원에는 이 옛날에 지구단위 계획으로 다 묶어놨어요. 그럼 요렇게 해서 집이 있는데 자, 집이 있죠. 있는데 자, 보세요. 이리 쭉 대가 있는데 집이 좋은데 제가 물어보는 거는 요겁니다. 여기 있죠. 여기 있는데 자, 요거 물어봅니다. 이거는 뭐고 이거는 뭡니까 지금? 이거 뭡니까? 이거는 경매물건, 우측은 경매물건, 왼쪽은 다 보면 일어났어요. 뭐 옆에 파란 곳이잖아요. 요거는 이제 표준지라 해가지고 이 땅을 평가할 때 요거를 좀 기준해서 땅값을 한번 계산해봤다. 담력평가사가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거 땅을 계산해서 그러면 남양이 좋습니까? 북향이 좋습니까? 남양이 좋죠. 우리 창원에는 여기 예로 4억이다 그러면 요거는 3억 5천밖에 안 합니다. 땅값이 되겠죠? 한 5천 정도 차이나. 자, 그럼 여기 이제 지금 창원시에서 지구단계 확 푼다 그러니까 이 집을 일종을 한다 그러면은 컵비율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 지금 위치를 볼 때 어떻습니까? 각지니까 뭐 괜찮죠?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에는 2층짜리 단독주택이 안 되지만은 컵비율이 된다 그러면은 땅값이 오를까 내릴까? 올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조금 이런 기사가 뜨면요, 여러분들이 그 동네에 그 해당 지역에 그죠?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요 땅이 있는데 여기 있는데 여기 보면은 임차인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는 임차인 일 때는요, 우리 옥션원에서는 항시 예상 배당표를 보시면 돼요. 여기 단추가 있죠? 요거 눌리면은 나옵니다. 이 세 사람이 1억 500, 4천, 1억 2천에 내가 낙찰 받는데 뭐 문제가 없는가 이야기입니다. 자, 근데 여기 보면은 건저당, 항시 그래요. 건저당이 있습니다. 중부 새마을 곳을 설정했죠. 건저당이 요 날짜인데 2018년도인데 세 사람 다 늦게 들어왔더라. 늦게 진입을 했더라. 자,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이 사람 큰일 났네. 자, 이 세 사람은 늦죠. 세 사람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요거는 문제가 없는데 이 사람은 조금 문제가 있죠. 문제 있죠. 자, 전입이 먼저 확정이 더 빠르고 근데 배당 요구를 했는데 달라고 했습니다. 달라고 했는데 11월 21일 했는데 여기 보니까
경매를 빨리 이렇게 받아가겠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항시 예상 배당표를 누르면 답이 나와요. 예상 배당표를. 자, 누르면은 요번에 낙찰이 4억 3천에 되면은 경매 비용을 떼고 요거를 가지고 소액 보증금으로 이 두 사람이 가져가고 한 사람이 가져가네. 가져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배당이 쭉 되는데 결론적으로 임차인은 이 세 사람이 다 받아가고 요거는 조금 못 받고 요거는 하나도 못 받고 이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이 조심해야 될 건 요겁니다. 인수가 있는가 없는가? 있다 없다. 추가 받아는 할 게 있다 없다. 이게 없다 말입니다. 없으면은 나머지는 좀 배당금이 예로 없다 이래 하더라도 인수가 없다 하더라도 배당금이 1억 2천 없다 하더라도 이분 참 큰일 났다 그죠? 은행 설치인데 막 들어가더라고 인도명령 대상이도 아니다.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럼 궁극적으로는 이제 어떻게 해서 이제 비켜줘야 되는 그런 이제 아주 이제 씁쓸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예상 배당표를 보시고 검토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겁니다. 일종 전용 주거지이고 지구 단위 계획으로 묶어놨는데 이거를 일종 일반 주거지로 풀겠다. 만약에 2종, 3종 되면 더 좋은 거죠. 그죠? 더 좋은데 일단 일종 일반 주거적으로 지구 단위 이걸 풀겠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집은 좋죠. 그죠? 이런 거를 이제 한 3차 쭉 낙찰을 받으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거주를 하면서 주택임금도 받고, 그죠? 사시면 좋습니다. 자, 14번 한번 보겠습니다. 14번. 우리 수강생은, 수료를 하시면요. 경매, 공매 전문가,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수료증을 보통 내주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연락하시면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문가 이 수료증을 내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내주는데 벌써 우리 한 수강생은 이게 등기 필증이 뭡니까 이거? 옛날 말로 지문서, 지문서가 몇 개인가 지금? 5개. 벌써 5개. 그래서 이제 부동산 매매 사업자를 등록했대요. 해가지고 대출을 받는데 그렇게 지장 없이 지금 받아냈대요. 주로 서울에 낍니다. 주로 서울 거 보기에는 옵스테라고 빌라하고 그쪽을 주로 2억짜리인데 1억 한 2, 3천 그 수준에서 주로 받는 겁니다. 보니까. 그래서 5개를 벌써 받아가지고 등기 필증을 이렇게 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하나씩 2개씩 준비해가지고 등기 필증 5개는 조금 많다 그죠? 많은데 하여튼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 보시면은 이 수강생이 이렇게 책을 많이 구입했대요. 구입을 했는데 나름대로 직장 생활하면서 이제는 퇴직을 했으니 근데 직장 생활하면서 이 책을 이렇게 많이 본대요. 근데 제가 그동안에 강의를 쭉 해보니까 이 책을 사갖고 여러분들이 보면은 좋기는 좋은데 이 초점을 지름길을 찾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학원에서 수업을 듣는 것이 빠릅니다. 제가 볼 때는 바로 이런 거죠. 자, 이 책에 주택도시보전공사가 대항력을 포기했다는 물건 설명이 있을까 없을까? 없죠. 산지연금 설명이 있을까 없을까? 없습니다. 농지연금 설명이 있을까 없을까?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요 책에서 없는 것. 자, 요 책에 부동산 매매 사업자 등록하면은 여러 아파트를 5억짜리를 사업연합체 받았어. 1억을 벌게 됐어요. 단타로 벌게 됐는데 여러분들이 1억 벌어가지고 세무서한테 가서 이제 2달 만에 신고해야 되죠. 자, 요번 달에 11월 달에 낙찰 받았어요. 그러면 신고를 언제 됩니까? 세금 언제 내야 됩니까? 자, 3억 낙찰 받아고 4억이 팔게 됐어요. 그걸 팔았어요. 계약서 썼어요. 그러면 요번 달에 계약서 썼다 그러면은 11월 달 놔두고 12월 놔두고 1월 말까지 맞죠? 1월 말까지 신고합니다. 신고를 해야 되는데 주로 어쩌합니까? 누구한테 갑니까? 신고하러. 세무사한테 가죠. 세무사한테 가가지고 자, 내가 1억을 버렸는데 양도소 신고했어요. 그러면 세무사가 그래요. 2달 만에 1억을 버렸다고요. 좋죠. 공인중개사도 버릴 수가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도 그리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도 공부를 안 하니까 세무사한테 가서 7,700만원 7천만원 플러스 700만원 7,700만원 양도소재 고일세를 받아옵니다. 그럼 얼마 남습니까? 그리고 2,300밖에 안 남아요. 우리 수강생은 그래 안 합니다. 절대 안 합니다. 잔금 넣기 전에 뭐 한다고요? 부동산 매매 사업자 등록을 내가지고 은행 가서도 3만원권이나
신입이나 수요 가서 뭐랍니까? 나는 사업자 대출이다. 이래서 대출을 넉넉하게 받고, 그죠? 받고, 뭐, DSR, 이런 거 뭐, 구애 안 받고, 딱 대출을 받고, 여러분들이 이제, 사업자 대출을 받고, 그러면 대출도 가계대출이 아니죠. 사업자 대출이니까 정부 규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쉽게 좀 대출이 접근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세금도 7,700이 아니고 2천만 원 플러스 200만 원, 2,200입니다. 그러면은 일반 낙찰자나 이 책을 공부한 사람이나 우리가 그동안 공유중에서 시험 친다고 맨날 이분들 다 했죠. 양수에 막 공부만 했는데 그 사람들은 전부 다 99%는 7,700입니다. 제가 저기 중개업소 그 모임에 한 40명 가까이 모였는데, 자, 너 1억 벌인데, 너 세금 얼마인데 할게네. 6,600, 7,000, 7,700, 막, 그것을 다 움직여서 이야기를 꺼냈어요. 야, 그래갖고 너가 공인중개사 해가지고, 공부를 해가지고, 어찌 돈을 버리노? 매매 사업자 등록해가지고, 잔금 넣기 전에 등록해서 세무서 그 팔 때, 나는 매매 사업자다. 업종은 부동산. 그죠? 업태는, 매매 사업자 이렇게 내면 되는데 그걸 안 내고 그냥 7,700을 갖다 내겠다. 국가는 좋아하죠. 세무사도 그냥 7,700 딱 거기서 끊어집니다. 딱 물어보면 무조건 끊어져. 99%.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라더라고요. 매매 사업자 내면은 뭐 2분 이상 사고 1분 이상 팔고 뭐 그 제한 있지 않느냐. 그거 12년 전에 벌써 폐지된 조항입니다. 조항이에요. 그런 조항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 수강생들은 세금 얼마 낸다고요? 2,200. 일반인들은 7,000하고 700. 그럼 차이가 얼마입니까? 5,500원 낸다. 그래서 학원에 배우는 것이, 저도 그걸 늦게 알았어요. 한 10년 옛날에 알았는데 법이 변경된 거를 몰랐어요. 2분 이상 사고 6개월에 2분 이상 사고 하면 팔인다. 그 조항, 그까지는 알았는데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 수강생들이 6개월에 2분 이상 낮춰받고 하나 이상 팔아야 되고 이게 대풀이, 이거는 안 된다. 괜히 강의해봤자 필요 빼버렸어요. 10년 넘게 뺐는데 최근에 보니까 저도 법학 박사니까 보니까 법이 개정된 거예요. 이게. 중간에 거의 10년 넘었어요. 넘어서 개정이 됐는데 그동안 모르고 지난 거죠. 모르고 지났는데 지금은 7,700원 안 내고 2,200 부동산 매매 사업자로 2,200을 낸다. 5,500을 수익을 더 받는단 말이죠. 자, 그런 과정을 여러분 하고 나면 배우는 겁니다. 정확하게. 그게 앞서서 배우는 거죠. 10몇 년 동안의 시행착오, 요거를 다 없애버리고, 진짜 이런 가치들을 배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니까 51분인데, 10분 쉬고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10분 쉬겠습니다. 51분이니까, 11시 1분에 만나겠습니다.